15강이 ABC 순서배열 문제인데 항상 내 말을 잘 들어봐 얘들아. 그 ABC 순서배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그 힌트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가 힌트인지 아니면 얘가 힌트거나 아니면은 뭐 C가 어디 이게 힌트거나 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겠죠.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그런 문제일수록 이게 내용이 되게 어려워. 내용이 왜 되게 어렵냐면 단순히 힌트를 찾아서 잡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이제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 아이들이 가끔 질문하는데 선생님 이 글의 주장이 대체 뭐예요? 이런 거 질문할 때가 있는데 주장이 없는 글도 있어요. 네, 주장이 없는 글도 있죠.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풀어낸 글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어렵고 꼭 주장이 없는 문장도 있으니까 왜? 이건 그냥 ABC 문제였거든. 이런 문제의 특징이 ABC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법 문제 있죠. 어법 문제도 내용이 되게 어려운 특징이 있거든. 왜냐하면 내용으로 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말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거일수록 그냥 표면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그거구나 라는 것까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힌트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는 ABC 삽입 문제 이런 것들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내용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세계화라는 것이 종종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로써 연구가 되고 있냐면 거시적인 거 뭔지 알아요, 얘들아? 거시적인 건 우리 커다란 걸 우리가 그 거시적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계화, 당연히 세계화니까 엄청 커다란 그런 현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요, 세계화의 프로세스 이런 과정이 affect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개인의 삶까지 막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필요성 어디에 대한 필요성? Alternative concept, 그 대안적인 개념의 필요성이 has emerged,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괜찮나요? 안 괜찮지? 다시. 세계화하면 어때? 세계가 너무 크니까 되게 커다랄 줄 알았죠. 근데 이 세계화라는 게 개인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아주 작은 거잖아, 그쵸? 개인의 이 작은 부분에까지 다 영향을 끼치니까 세계화라는 그 말 너무 커다란 것 같아.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거에 대안적인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일단 소재는 세계화, 그 다음에 뭐 개인, 뭐 이 정도까지 일단 등장하게 되었죠. 컨셉, 개념인데요. 코스모폴리타니즘, 네, 세계주의, 그 다음에 세계 시민권이라는 바로 이러한 개념이 therefore, 네, 예로 힌트를 자꾸 푸는 거였네요. ABC 문제 할 때. 그래서 그게 필요해. 그래서 세계 시민권이나 세계주의 같은 것들이 frequently, 종종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포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계화라는 게 경험이 될 수 있나? From below, 밑으로부터. 밑이 뭔데? 개인과 함께요. 개인을 오브젝트가 대상이니까요. 그 분석의 대상으로서의 그 개인. 그게 누구라고요? 아래로부터. 그것이 경험이 되는지 포착하려고 세계 시민권이나 세계주의라는 개념이 사용되게 되었답니다. 잠깐만 끊어갈게요. 세계화가 너무 거시적이라서 거시적. 그 다음에 그래서 뭔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 그 대안. 왜냐면 개인에 영향을 끼치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뭐가 필요할 것 같다고요? 에이, 이렇게 쓰는 거 네. 잠깐 왜 이러죠? 네, therefore. 그럼 이제 뭐가 생겨났다고요? 이제 세계주의라든지 아니면 세계 시민권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ABC 문제 풀 때는 뭘로 힌트를 잡는 거라고? 연결사로. therefore로 힌트를 잡아서 C가 먼저 오는구나. 원래는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를 from below 할 때 이때 below라는 건 그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결국 이제 개인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개인에 영향을 끼치는 세계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려고 우리가 세계 시민권이라든지 세계주의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here 여기서 cosmopolitanism 그 세계주의라는 것은 interpreted 해석이 되는데 가지는 것 많은 유사성을 가지는 것인데 세계 시민권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까지 됐죠?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냥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돼. 표면적인 거 뭐? 세계주의와 시민권이라는 게 유사하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건가 봐. 여기까지 끊고 세계주의와 세계시민권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이 요구한다가 먼저 오는 게 자연스러운 문제지.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학자 바로 이 사람이 주장한다가 자연스러운지 뭐 이렇게 힌트를 잡아서 푸는 거였어요. 넘어갈게.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학자인 바로 이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being 되는 것, 세계주의자가 된다라는 것은 means 의미한답니다. 뭘 의미하냐면 인간, 얘들아 주어로 쓰이는 원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가진다고 뭔가 능동적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belonging to 속한다라는 걸 더 넓은 세상에 괜찮죠? 난 세계주의자야.
라고 만약에 누가 이야기를 해요. 난 세계주의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경험을 하는데 난 더 넓은 세상에 속해 있어 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래. 뭐 당연한 얘기죠. 세계주의자니까 당연히 더 넓은 세상에 속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As such 따라서 세계주의라는 것이 closely 밀접하게 connected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난 세계주의자야. 더 넓은 세계에 속해 있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자기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세계주의자는 그러면서 obtains 획득하게 되죠. 뭔가 성찰적 인식, 그러니까 특징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얻게 됩니다. 어떤 특징? that부터 human being까지 묶어주고 이렇게 features를 꾸며주면 되죠. unite가 결속시키는 거고 우리를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결속시키는 어떤 특징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얻게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봐 얘들아. 아까 다시 세계주의자는 난 덜 넓은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세계주의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대. 그 정체성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를 결속시키는 거니까 나 따로 미국 사람 따로 아프리카 사람 따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예요 라고 결속시키는 그 특징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예로 힌트를 잡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요구하게 됩니다. 어떤 능력을 요구하게 되죠. 어떤 능력?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prejudice, 편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맞나? 라는 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게 되다. 왜냐하면 성찰적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 우리를 다 인간으로 결속시킬 수 있는 이런 특징에 대해서 인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라고 의문을 가지는 그런 능력 같은 것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막 살고 가만히 그냥 막 사는 게 아닌 거죠. 이런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in this context, 이 맥락에서 나 아니야. 뭐가 아니냐면 본질주의적이거나 아니면 stable,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죠. 본질주의적이거나 안정적인 것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fragment가 파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파편화되고 막 부서졌다가 constructed, 구성이 됐다가 reconstructed, 다시 재구성이 됐다가 라고 합니다. across 걸쳐서 각기 다른 practice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입장 전반에 걸쳐서. 근데 그게 뭔데? init부터 participate까지 앞에 나오는 포지션을 꾸며주는 거니까 개인이 participate, 참여하는. 이때 이는 원래는 여기 있던 것이 앞으로 빠져나오게 된 거죠. 개인이 참여하는, 표면적으로 그냥 보세요. 나도 몰라. 나 잘 모르는데 개인이 참여하는 어떤 입장과 관행이 있겠죠. 이 사람이 세계주의자라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겠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저기 개인이 참가하는 입장 전반이라든지 관행, 다른 곳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파편화되기도 하고 재구성되기도 하고 구성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가만히 굳어져 있고 그 본질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 본질주의적이거나 안정적이라면 하나에만 고정되어 있을 거잖아. 자기의 정체성이. 근데 그렇지 않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렵나? 아까 뒤에 2번, 3번, 4번도 막 같은 맥락일 거거든. 같은 맥락이 뭐라고요? ABC나 아니면 어법이나 삽입 문제는 내용이 정말 어렵다. 주장이 없을 수도 있다. 힌트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표면적인 내용 위주로 그냥 정리해가면서 봐주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변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당연히 ABC니까 연결사로 힌트를 잡거나 아니면은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볼게. 너무 노란색 변법인 것 같아서 연결사를 힌트로 잡거나 예로 잡거나 아니면 예로 잡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삽입으로 나오거나 이 앞뒤 문제가 삽입 문제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앞뒤 문제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A가 디스를 힌트로 잡고 ABC를 푸는 거죠. 근데 디스가 받는 게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디스가 받는 게 이 앞문장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6번도 삽입 문제로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For instance, 이 자리가 삽입 문제로 물론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4번 문제도 삽입이 괜찮다는 얘기야. 왜냐면 세계주의는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한 다음에 아니 어떤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뒤에 붙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쨌거나 ABC나 삽입 문제로 공부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문법은 거의 맨날 비슷한 거니까 어려운 거 위주로만 설명을 해주는 걸로 할게. 넘어가도 되죠? 1번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는 2번으로 넘어갈게요.
1953년에 그 6월 17일에 루즈벨트 여사가 영부인이겠죠? 네, 바로 이 사람이 traveled 여정을 떠났습니다. 히로시마로 가게 되었죠. 히로시마가 어떤 곳이냐면 네, 완전한 문장. 그녀는 visited 방문을 했는데 그 원폭 폭탄의 casualty가 이제 피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폭이 네, 폭탄이군요. 원자폭탄. 원폭 피해자 커미션, 그 위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해서 네, where를 썼고요. 근데 그 미국의 연구단체,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묶어주고, 이렇게 연구단체를 꾸며주면 되죠. 그 연구단체는 공부를 하는 곳인데, 영향력, 그러니까 nuclear attack, 핵 공격, 그 생존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생존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존자에게 영향을 끼친 그 핵 공격의 영향을 연구하는 미국 연구단체인 그 원폭 피해자 연구회를 그곳에서 방문하게 되었대. 네. 많은 사람들이 had been injured, 부상을 당했답니다. fires, 화재로 부상을 당했죠. 어떤 화재에 묶어주고 fires를 꾸며주면 원자폭탄이 had caused, 야기했던 그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After her official meeting, 그녀의 공식 모임이 끝난 다음에 몇몇의 소녀들이 were waiting,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to see her, 그녀를 보려고. 이제 그녀는 그 루즈벨트 여사를 얘기하겠죠. The girls, 여자들은요, explained,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they didn't blame, 탓하진 않는다고, 그녀를요, 원자폭탄에 대해서. 이때 그녀는 마찬가지로 루즈벨트 여사를 얘기하겠죠. 저는 당신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그들은 그냥 원했습니다. impress. 여기 이해시키다라고 나왔는데요. 원래는 이제 보여주고 어떤 인상을 주고 싶었던 거죠. 인상을 주다라고 난 쓸게요. 인상을 주다. 그 소녀들은 그냥 원했을 뿐이야.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 그녀에게 어떤 필요성을 주고 싶었거든요. 어떤 필요성? ensure,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의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어떤 걸 확실하게 분명히 하고 싶었냐면, 이러한 무기들은요, never used, 절대 다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간에게요. given, 고려해보면 their effect, 그들의 영향을. given이라는 건 접속사로 뭐뭐를 고려하면, 접속사 말고 전치사로 고려하면 이란 얘기가 있어요. 그들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고려하면 인간에게 다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루즈벨트 여사한테요. Although, 비록 멀지라도 she didn't say,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 여자들은요, among,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지는 의미 자체가 네, 사람들이란 얘기가 있죠. 여자는 사람들 중에 있는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 faces, 얼굴이 permanently, 영구적으로 disfigured, 손상이 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얼굴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who's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who's만 뒷문장이 완전한 관계대명사인 거죠. faces가 주어고요. permanently disfigured가 뒷문장이 수동이 되는 거니까요. 뒷문장이 수동이면 완전. 네. who's를 썼구나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여자의 얼굴, 그들의 얼굴이 영구적으로 손상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요, must have been, 반드시, powerful encounter의 의미가 만남. 이것은 강렬한 만남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루즈벨트 여사는 cold에 불렀습니다. 그것을 tragic moment, 비극적인 순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것이 이끌었습니다. 루즈벨트 여사가 urge, 촉구하도록 이끌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to do, 하라고, more, 더 많은 것을 돕기 위해서 그 희생자들을요. 비록 그녀가 중요한 단어죠. maintain의 의미가 유지하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강하게 주장하다라는 두 번째 의미인 동사가 있어요. 강하게 주장하다. 그녀는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They were not, 그들은 아니라고. 미국이 직접적인 responsibility,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제스처로서 선의, victim의 희생자고요. 지난 전쟁에 라고 이렇게까지 일단 끊을게요. 심표 이렇게 된 거니까 꼭 우리가 비난의 그 책임은 아니에요. 왜냐면 원폭 떨어뜨린 것도 진주만 이거가 다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꼭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uch help, 이러한 도움은요, invaluable, 이 단어 정말 중요하죠. valuable이 가치 있는 거고 in 붙으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중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이란 얘기잖아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란 얘기니까 우리가 우리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불쌍하니까 희생자들에 대한 선의의 제스처로서 뭔가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일치불일치 문제로 괜찮지 않을까요?
요거는 ABC 문제치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법으로 given, 그 다음에 whose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어휘는 invaluable, 그 다음 maintain의 의미가 강하게 주장하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 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번은 네, 요 정도 하고 우리는 3번으로 넘어갈게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accepted, 받아들였습니다. 플라톤의 정의, 그러니까 지식에 관한 정의를 받아들였는데 뭐로써 받아들였냐면 justified,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라고 받아들였게 되었습니다. 뭐 할 때까지 그걸 받아들였냐면 1960년대까지. 일단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지식에 대한 정의를 맞는 말인 것 같아 라고 1960년대까지는 괜찮아 라고 받아들였대. 근데 1960년대가 이제 그때까지 받아들였는데 그 뭐죠? 에드먼드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게티어라는 사람이 showed,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줬냐면 it didn't always provide, 그거는 제공하진 않는 것 같아. 만족스러운 설명을. 아, 중요하다, 그쵸? 플라톤이 지식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때까진 사람들이 오 맞아 라고 받아들였다. 근데 1960년대까진 받아들였어. 그때가 언젠데 에드먼드라는 사람이 보여주기 전까지. 이거 항상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해 주진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기 나런틸 구문인데요. 일단 언틸까지만 일단 한번 체크해 볼게. 1960년대까진 받아들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60년대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그 플라톤이 맞는 것 같진 않아 라는 걸 하기 때까지는 받아들였다. 결국 그때까지는 받아들였는데 1960년대 이후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해돼? 12시까지 아빠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 결국 12시 넘어서 아빠가 들어왔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는 받아들였다. 근데 1960년대 이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이해되는지 한국말로 한번 봐봐. 그래서 에드먼드 게티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came up with, 떠올렸습니다. 몇 가지 instances, 사례를 떠올리게 되었죠. 그 플라톤이 설명하지 못한 그 사례를 떠올렸다 봐. 근데 그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realize, 깨닫는 사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항상 really know, 알지를 못해 something, 뭔가를 알지를 못해. 비록 뭘지라도 that person's belief,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both true and justified, 참이고 정당화가 될지라도 그것은 정말로 알지는 못한다 라는 것을 그 사람의 몇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where 썼고요. 네, 뒷문장 완전이고 네,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니까 이 정도 일단 한번 해볼게요. 다시 참, 진짜구나. 그 다음에 justified, 정당화가 됐구나. 이 두 개가 both란 얘기니까 둘 다 만족을 했어. 근데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해. 뭘까요? 어쨌든 이런 예시를 이 사람이 떠올렸나 봐. 그 예시가 뭔지 볼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arranged, 배열을 했다. 원래 배열하던데요. 그 시간 약속 같은 것들을 정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정했거든. 만나기로 했어. 내 친구 수를 그녀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when I arrived, 내가 도착했을 때 나는 봤는데 그녀가 창문을 통해서 sitting, 앉아있는 형태를 이제 보게 된 거야. 그 부엌에 앉아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In fact, 사실은요, it was not Sue, 그건 수가 아니었어. That I see, 내가 본 것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란성 쌍둥이였던 거죠. 수는 actually, 실제로 another room, 또 다른 방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나의 믿음, 무슨 믿음? 이렇게 하고 belief를 꾸며줄게요. 수가 is home, 집에 있다는 나의 믿음은 true, 참입니다. 수가 저기 집에 있고 창문을 통해서 앉아있네? 수가 집에 있는 건 맞아. 그쵸? 그리고 I have,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믿을 만한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창문을 통해서 그녀가 부엌에 앉아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I'm sure, 나는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봤다라는 걸. 걸터 앉아있는 그녀를 봤기 때문에 난 확신해. 그러면은 집에 있다는 것이 참, 실제로 더 다른 방에 있는 거니까 참인 거죠. 실제로 있는 거니까 참. 그 다음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정당화에 대한 예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it's wrong. 이건 잘못된 거잖아.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건데 I knew, 내가 알고 있었다고. 그녀가 집에 있다라는 걸. 됐나요? 내가 그녀가 집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라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왜냐면 I didn't know. 나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시를 떠올리면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너네가 친구를 만나러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부엌에 이제 앉아있는 걸 본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여자 쌍둥이였던 거죠. 근데
나 걔가 집에 있는 걸 알았었어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집에 있었던 건 사실이야. 왜냐하면 다른 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를 내가 봤다고 내가 착각한 거니까 어쨌거나 착각이었지만 그걸 정당화시킨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나는 그녀가 집에 있는 걸 알았어 라는 것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얘가 좀 착각한 거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전에는 플라톤이란 사람이 다 지식에 대한 정의를 내렸었는데 바로 에드먼드였나요? 네. 에드먼드라는 사람이 아니야 플라톤은 다 설명 못해 이런 상황 설명 못하잖아 라고 하는 그 예시를 들어준 거죠. 그래서 examples 예시들 그래서 such as 이러한 거에 대한 예시가 became known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게티어의 problem 문제로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prompt 유도했습니다. 철학자들에게 ask 질문하도록 요청했는데 if부터 일단 갈게요. 뭐지 물어보도록 인지 아닌지 뭘 물어보도록 인지 아닌지를 묻도록 유도했냐면 there is a fourth criterion이라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지식에 대한 네 번째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지를 묻도록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in addition to가 뭐뭐를 제외하고도 아까 믿음, 참, 그 다음에 정당화 그녀가 집에 있다고 믿는 거 실제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 이 세 개 말고도 네 번째 기준이 과연 있을까를 묻도록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prompt는 참고로 to 부정했어요. 그래서 to ask가 된 거예요. 게티어는요 had cast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cast가 던지다 doubt가 의심이죠. 의심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론이 A, 버롤소 B인데요. A와 B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치사 오늘 둘 다 쓰게 된 거죠. 의문을 제기했는데 플라톤의 정의에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그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냐면 whether or not 이던지 아니던지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정의를 내리는 게 아주 완벽하게 무엇이 지식인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더 나아가서 네 번째 뭐죠? 미안해 잠깐만 믿음, 참, 정당화 이거 말고 네 번째 기준이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플라톤은 너 정의를 다 내리지 못했잖아 라고 하는 거에 의미를 제기했을 뿐더러 나중에 더 나아가가지고 아니 그럼 지식이란 뭘까? 지식이란 뭘까? 라는 걸 완벽하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는 과연 있을까요? 라는 것까지도 그 사람은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ABC 문제로는 실제로는 플라톤이 그걸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에드먼드가 얘기했고 그 예시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결론이 마지막 C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3번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4번으로 넘어갈게요.